여러분, 오늘도 걷기 운동을 1시간 하셨나요? 왜 하신 거죠? 혹시 다리 힘이 떨어진 것 같아서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근감소증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인가요? 그러면 걷기보다는 다른 근육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근육 강화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챙기시면 나이 들어서도 40대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노년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걷기 대신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근육 건강의 비밀, 그리고 이 근육 건강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실천 방법까지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근감소증, 단순 노화가 아닌 치료해야 할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의 양과 근력, 그리고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이는 치료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6년에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1월부터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정식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보통 30대에 정점을 찍은 뒤 40대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80대가 되면 근육량은 30대 최대치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면역 시스템을 지탱하며 열을 생성하고 포도당을 소모하고 저장하는 핵심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이 위험한 이유, 구체적인 위협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률 증가 및 낙상 위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사망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치료 과정에서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과거에는 50%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은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및 대사질환 악화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70대 후반 고령층은 치매 발병 위험이 60%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암 환자도 근육량이 적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입니다. 근육이 줄면 5kg 정도의 물건을 들기 힘들고 횡단보도를 신호 안에 건너기 어렵거나 계단 10개를 한 번에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심해지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관리를 통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과학적 이유입니다.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이 저는 매일 1시간씩 걷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말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강도가 낮은 유산소 운동이며 그 목적 자체가 심장, 혈관, 폐에 좋은 운동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는 탁월하지만 근육량 증가에는 제한적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한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입니다. 마치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근육을 위해서는 근육을 위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온 분들도 근감소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신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주고 이를 보수하여 더 굵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점증적인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mTOR와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근력 운동이 근육을 키우는 것 외에도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이오카인이라는 마법의 호르몬입니다. 근육이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합니다. 첫째, 인슐린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마이오카인은 인슐린 효과를 증가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당뇨 예방에 기여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둘째, 지방 감소 및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마이오카인은 지방세포를 줄여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IL-6라는 마이오카인은 내장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셋째, 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마이오카인은 뇌 유발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시켜 뇌세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AMA 신경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마이오카인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기능과 면역 체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지키는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영양 전략입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딱 2가지뿐입니다. 바로 제대로 잘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당연히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화력 저하, 육류 섭취에 대한 콜레스테롤 우려, 그리고 탄수화물 식품에 비해 비싼 가격 등 여러 이유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인 남성 2명 중 1명, 노인 여성 3명 중 2명이 단백질 결핍 상태였습니다. 노인 연령층을 조사해보니 70세가 넘어가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형성을 잘 자극하지 못하는 동화 저항성 현상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신호가 나이가 들면서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권장 섭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1g이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kg당 1.2g 이상을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 성인은 하루 72g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럽 노인 영양학회 권고안에서도 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잘 안 되는 영양소이므로 몇 끼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생성을 20에서 30% 더 촉진합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 등에서는 운동 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20에서 40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단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 생선, 두부, 콩, 계란, 유제품 등 다양한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류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유리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나 생선, 계란 2~3개, 두부 반모 정도가 한 끼 적정량입니다.
음식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백질 파우더나 음료 같은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유당을 제거한 분리유청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외에도 2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비타민 D 수용체에 작용하여 근육을 키우고 기능을 잘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D는 낙상 위험을 줄여 골절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근력이 크게 저하되고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햇볕을 쬐거나 보충제를 통해 하루 1000IU 이상 보충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나쁜 염증을 줄여주어 근육이 빨리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워싱턴 대학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보충이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상당히 높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꽁치, 고등어, 삼치, 연어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가능한 근력 운동법입니다. 그럼 이제 걷기만 하는 대신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운동은 주의에서 3회 정도 체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키우려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3개의 근육, 즉 둔근, 엉덩이 근육,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 척추 기립근을 중심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이 근육들은 모두 보행과 신체 지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시 강도는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할 때까지의 60에서 70%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 환자는 근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낮은 강도로 꾸준히 반복해야 다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체 강화 운동입니다. 하체 근육은 몸 전체 근육의 절반가량이 몰려 있으며 혈당 조절 및 체지방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힘든 경우 팔을 앞으로 뻗거나 무릎을 짚고 보조할 수 있습니다. 5회 일어서는데 12초 이상 걸리면 신체 기능 저하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카프레이즈, 종아리 들기입니다. 일어서서 벽을 가볍게 짚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내려올 때는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도록 하고 다시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동키킥입니다. 네 발로 엎드려 무릎과 허리가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발 뒤꿈치가 하늘을 보도록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를 자극합니다. 상체 및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상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따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벽에서 한 발 정도만 물러서서 시작하며 등과 허리가 일자를 유지하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 벽 플랭크입니다. 벽에 팔꿈치를 대고 벽에서 한 발 정도 벌린 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버팁니다. 처음에는 15초를 목표로 시작하며 시간을 점차 늘립니다. 세 번째, 덤벨 로우, 물병 사용입니다. 물병을 아령 삼아 몸을 살짝 숙인 상태에서 팔꿈치를 등 쪽으로 당겨 등 근육을 자극합니다. 균형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과 더불어 낙상 예방을 위해 균형 운동을 꼭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발 서기 운동을 소개합니다. 의자를 지지하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합니다. 나중에는 지지 없이 서거나 눈을 감고 시도해 보세요.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 관리,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 관리는 젊을 때 미리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이후에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난 다음에 다시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 종단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 감소는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감소증은 주로 65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50세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50세를 기점으로 근력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거동이 어려워 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공격적인 운동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아픈 근육을 치료하여 기능을 회복시켜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든 후 그때부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근육 건강을 위한 핵심 원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걷기만 하지 마십시오. 심장과 폐뿐만 아니라 근육 자체를 키우기 위한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이상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단백질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매 끼니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65세 이상은 체중 1kg당 1.2g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영양 보충입니다. 비타민 D와 오메가3 등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